안녕하세요. 저는 야노시오 통역사, 마텔 통역사로 알려진 일본어 통역사 우지석이라고 합니다. 기업이나 학술 단체 등의 통역을 주로 하고 있고요. 민간 환경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대학생 교류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이 모르는 것들을 제가 대신 통역을 해주면서 무언가 성취감을 느낀 것도 있고 통역에 대해서 상당한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통번역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번역 일을 하게 되면은 최신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빨리 접할 수가 있게 되고 기업의 영업 기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든지 그런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남들이 손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러한 정보들을 내가 먼저 빨리 접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었어요. 대개 사람들은 가상화폐 하면은 비트코인만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코인들은 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 ICO를 할 때 제가 통역을 했고요. 성공적으로 가상화폐가 상장이 되게 되어서 저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프리카퍼시픽에서 한 1년 정도 컨설팅 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컨설팅을 한다는 거는 기업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장에서는 상당히 반감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면서 이 목표가 생산 라인을 50%로 줄이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정된 공간에서 2배의 생산 라인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2배로 늘어나는 거죠. 이거를 1년 동안 하면서 성공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꼭 이것이 원인은 아니었지만 그때 아프리카퍼시픽의 주가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뛰어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컨설팅 통역사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프로레슬링 통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프로레슬링 협회의 회장님께서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터프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도 상당히 좀 러프하게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과 교류회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일본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스나 노를 꼭 확실하게 확답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들은 노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십시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의가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회장님의 부탁을 일본 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하니까 회장님은 분위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예스로 생각을 하시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테이블 밑에서 쿡 찌르면서 그게 아니다, 예스라는 말을 받아라 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회장님께서 이제 좀 깜빡하셨나 봐요. 통역사님 왜 그러세요? 라는 표정을 지으셨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결국은 이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못 됐어요. 교류회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나중에 저에게 이거 우리 회의 제대로 잘 진행된 거 아니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그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야 된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회장님께서 깜빡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마텔 통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야노시오 씨하고는 방송 전날 사전 미팅을 했었어요. 요가를 할 거고 그거를 통역을 해주면 된다. PD님께서는 수화 통역하는 것처럼 방송 화면에 아주 작게 통역사님의 얼굴이 나갈 건데 그 정도는 괜찮죠? 라고 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유진 씨가 너무 요가를 못하는 바람에 시청자분들께서 통역사 앉아있지 말고 요가를 한번 나가서 해봐라 라고 계속 글들이 올라왔거든요. 머뭇거리고 있는데 PD님께서 밖에서 스케치북으로 통역사님 제발 한 번만이라고 써서 많이 고민하다가 나가서 요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노시오 통역사, 마텔 통역사, 통역좌라는 닉네임을 얻은 것 같습니다. 요즘 AI가 발전을 하면서 통역사의 일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기계 언어, AI 번역기의 마지막 최종 감수는 사람이 합니다.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인간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많은 통역사들이 이러한 감수 작업이나 에디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통번역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요. 통번역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통번역 대학원 준비 학원이 있고 따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어학 시험이 950점, 990점 만점인데
있는데 제가 통역대학원을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학시험은 어학시험이고 통번역대학원 시험은 통번역대학 시험입니다. 분야가 다르다는 거죠. 언어를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문, 정치, 경제, 사회면을 읽었을 때 모든 기사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정도의 실력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다양한 분야에 깊진 않지만 얇고 넓은 지식들을 알고 계셔야 통번역대학원 입학시험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어만 잘하면 통번역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모국어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모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외국어로 나갈 수가 없고, 외국어를 잘 이해했다 하더라도 모국어가 부족하면 자연스러운 모국어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뿐만이 아니라 모국어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평생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직업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환경재단과 일본의 피스보트가 협력을 해서 피스앤그린보트라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피스앤그린보트에는 한국인 1000명, 일본인 1000명이 크루즈에 타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환경과 인권, 평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탑승객들이 같이 듣고 이해하고 서로 공감대를 펼쳐나가는 행사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양국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년 정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이 배를 처음에 탔을 때 저의 인생의 어떤 모토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라던가 인권들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뀔 수 있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의 삶들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통역 일들이 들어오더라도 다 캔슬을 하고 이 일을 우선적으로 현재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일로로 걷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욱더 참고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진정한 교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 교류를 더욱더 앞으로도 활발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도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